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등비 수열의 극한 첫 번째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명이 뭐냐면 등비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자, 등비 수열이 뭐였냐면, 자, 수열은 여기 어떤 일반항이 있는데 일반항 A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고 하나를 둘둘둘 이렇게 자연수 하나씩 집어넣었을 때 얘들이 등비수열, 똑같은 값이 계속 곱해지는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했었어. 그럼 예전에 우리 수원에서 하던 내용을 한번 잘 정리해보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우리가 어떻게 찾았었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썼었어요.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이 있냐면 2, 6, 18, 54, 162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이라서 3의 n-1제곱 이렇게 썼었어. 그쵸? 근데 이런 등비 수열은 딱 보면 요 변수가 n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예전에 얘기했을 텐데 등비 수열은 n에 대한 무슨 함수다 라고 했냐면 지수함수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등비수열의 또 다른 이름은 지수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극한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 극한 단원이 뒤에 나올 텐데 그때 나오면 똑같은 계산을 또 할 거야. 그럼 지수함수는 이 변수가 이렇게 지수 위치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식을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자,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은 얘지만,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이렇게 구했지만, 요걸 이렇게 변형할 수 있잖아. 여기 있는 3분의 1을 앞으로 빼주면 3분의 2에 3의 n제곱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9분의 4에 3의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 그쵸? 혹은 얘를 뭐 9분의 4에 9에 2분의 1n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3분의 2에 루트 3의 2n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뭔 소리냐면 여기가 이렇게 1차식인 것만 변하지 않고 그 1차항의 계수와 상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지수함수인데 등비수열은 함수꼴이 자, 일반항 함수꼴 일반항의 형태가 a 곱하기 b의 pm 플러스 q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은 이렇게 생긴 식의 극한이다.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극한이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 중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자. b의 미치 비인 숫자에 1차식 제곱이 들어가 있는 함수를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 일반항으로 만든 수열이 등비수열이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이건 배경 설명이고요. 이렇게 생긴 꼴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바로 뭐냐면 어떤 거냐면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거야. 미수 하나 딱 있고 지수 1차식도 n으로 딱 주어져 있는 이런 숫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비수열, 지수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 가장 기본이 바로 뭐냐면 요 R의 n제곱의 극한을 찾는 것부터가 등비수열의 극한, 즉 지수함수 극한을 계산하는 기본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얘는 R의 n제곱인데 그럼 얘의 극한 어떻게 찾냐면 다음과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미수인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랑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랑 R이 1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일 때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하나씩 좀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때 얘 R이 3인 경우와 R이 마이너스 2인 경우를 한번 들어보고 요때 얘도 공비가 뭐 3분의 1인 경우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R이 1과 마이너스 1은 뭐 그냥 주어진 거니까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R이 3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리미트 3의 n제곱.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어떻게 돼? n이 계속 커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값이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마이너스 2의 n제곱을 보면 자, 여기가 n축이고 마이너스 2의 n제곱을 보면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고 2일 때는 4고 마이너스 8이고 16이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진동폭이 점점 커지지, 그치? 그래서 절대값은 무한으로 가는데 부호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얘는 진동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진동 발산하는구나. 오케이. 자, 요거 잠깐 씌우고. 그럼 이제 공비가 이런 경우 한번 살펴볼까? R이 3분의 1이고, R의, 그러니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R이 3분의 1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미트 3분의 1의 n제곱. 자, 밑에 이제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생각할게. 자, 리미트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도 한번 찾아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3분의 1 다음에 9분의 1, 27분의 1, 81분의 1, 243분의 1 점점 어디로 향해 가? 0에 가까이 가겠죠? 자, 얘는 자 봐봐. 아까 같은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n이 2면 4분의 1이 되고 8분의 1이 되고 16분의 1이 돼버려. 점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진폭이 줄어들어. 절대값이 0에 가까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딜 향해 가겠어? 0으로 향해 가는 거지. 결국 요 두 개는 굳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인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절대값이 점점 줄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절대값이 줄어서 결국 0을 향해 가기 때문에 얘는 진동을 했지만 진동폭이 줄어들어서 0으로 가는 거고 얘는 그냥 0으로 가는 거야. 아, 결론.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결국 R의 n제곱의 자체의 절대값이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라고 정리해주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요거 R이 1일 때는 뭐가 나오겠니? 이거 너무 쉽네요. R이 1일 땐 1의 n제곱이니까 n이 아무리 커져봐야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요거는 우리 전에도 많이 했던 거 마일 1 진동 발산을 하겠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해 줘야 되겠어.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R의 n제곱의 극한을 따져보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그냥 둘 다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발산한다. 정리하면 되겠고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한다. 수렴값이 0으로 수렴하고요. R의 절대값이 1이면 1, 마이너스 1이면 진동 발산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기본 내용인 거야. 자, 이거를 여러분 그 29페이지 여백에다가 적어두세요. 가장 기본인데 물론 먼저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긴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수함수 아주 여러 개가 나오는 지수함수의 극한을 다루는 건데 자, 이제 바로 그 마플에 해당하는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플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다룰 식이 바로 뭐냐면 이제 104번인데요.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자, 우리 R의 n제곱의 극한을 가지고 얘를 기본 베이스로 이제 풀어보는 건데 요 R의 n제곱 꼴이 포함된 여러 가지 지수 함수들의 극한을 다루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본 베이스가 이제 간데 자간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볼 거예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런 식이 나와 있지. 5의 n제곱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그러면 요걸 베이스로 우리가 구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쟤를 이렇게 식을 나처럼 일단 먼저 변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R의 n제곱이 딱 나오도록 모든 식이 R의 n제곱이도록 이렇게 변형하는 거야. 그러니까 5의 n 플러스 1제곱에서 5의 1제곱을 밖으로 빼는 거지. 그 다음에 2의 5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이라고 식을 이렇게 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극한 기본 성질에 의해서 분자 분모를 따져봐봐. 그럼 분모 엄청 커지고 분자도 엄청 커져. 5의 n제곱과 3의 n제곱은 5의 n제곱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둘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때문에 분자도 무한대가 되는 거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계산인데,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계산했지? 다항함수식이 다항식이었다면 분모의 최고차로 위아래를 나눠주는 거였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지수꼴이잖아. 그러면 얘도 분모의 무언가로 위아래를 나눠주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근데 그 방법이 여기 잘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지수꼴의 간편 계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여기 나왔나요? 나왔나요? 미수. 봐봐. 분모에 있는 등비수열, 즉 지수함수. 이렇게 생긴 식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걸로 위아래를 나눠준다가 해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4번에는 요게 지금 미수가 더 크지. 5의 n제곱과 2의 n제곱 중에 5의 n제곱이 더 크니까 분자 분모를 5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나눠주면 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5n제곱으로 나누니까 5 더하기 5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나올 테고, 여기는 2 빼기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돼. 자, 우리 아까 아래 n제곱 꼴의 계산하는 거 했었죠? 아래 n제곱 꼴의 계산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리미트 아래 n제곱의 극한은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발산,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 r이 1이면 1이 되는 거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진동 발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고 했었지, 그치? 그럼 자, 그럼 봐봐. r의 절대값이 어떻게 돼? 1보다 작잖아. 5분의 3, 5분의 2. 여기에 들어온 녀석들이야. 그래서 얘들은 다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나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나. 자, 지우고 이제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어떻게 계산하면 다음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리미트, 자, 2의 n제곱, 5의 n제곱 맞춰졌지? 그 다음에 분자를 보면 2 곱하기 2의 n제곱이라고 쓰고, 얘는 5 곱하기 5의 n제곱이라고 쓰고, 분모 중에 얘로 이제 위아래를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5의 n제곱분의 1, 5의 n제곱분의 1을 갖다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니? 5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5분의 2의 n제곱 빼기 5가 되는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가? 5분의 2의 n제곱, 5분의 2 n제곱이 다 0으로 가버리지. 그래서 극한값은 1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답이다. 아까 이제 1번 얼마였어요? 1번은 5분의 2였잖아. 그치? 5분의 2. 그래서 A, B는 5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답은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104번이었어요. 104번의 답은 3번이죠. 그쵸?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자, 어디 해보냐면, 요런 거 하나 해볼게. 105번. 자, 아래 n제곱이 들어간 여러 가지 식을 정리한다고 했어, 지금.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식들, 포함한 식의 극한을 우리가 찾는 거라고 했어. 자, 그래서 지수함수를 등비수열이라고 한다고 했지?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찾아라라고 나왔어. 첫째 항이 뭐냐면 5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그치? 첫째 항은 5의 2분의 1. 이게 이제 두 번째 항이잖아. 근데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니? 루트 5의 4제곱근 5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5의 2분의 1제곱, 5의 4분의 1제곱이 나와. 그래서 얘는 곱하기니까 5의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세 번째 항은요, 루트 5의 4제곱근 5의 8제곱근 5가 되는 거야. 이게 왜 8제곱근 5인지 모르는 사람은 안 돼요.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면, 다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루트 5고, 두 번째 5는 루트 5고, 세 번째는 루트 5니까, 이 앞에 2가 다 생략됐잖아. 그래서 얘가 여기 2가 생략됐으니까 곱하면 4. 2니까 2, 3개 곱하면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지수법칙에 의해서. 제곱근 성질. 에이,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이런 건 얼마 되겠어? 몇 제곱근 되겠어? 12제곱근 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5의 12분의 1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5의 2분의 1제곱, 얘가 5의 2분의 1제곱이야. 곱하기 5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8분의 1제곱 지수법칙에 의해서. 대수에서 하던 겁니다. 까먹은 사람은 따로 정리했다 질문하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 수열의 극한값이니까 일반항부터 찾아야지. 그럼 AN은 어떻게 되겠다? 자, 4는 2의 제곱분의 1, 8분의 1은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n제곱은 이렇게 나올 거야. 5의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요걸 또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얘가 바로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아, 여러분 등비수열의 극한 단원이니까 당연히 등비수열의 합이 계속 나오겠지? 공식 씁시다. 등비수열의 공식. 1 빼기 공비분의 1 빼기 공비 말고 이거로 먼저 찾아. 얘가 공비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분의 여기 첫째 항에 공비의 항의 개수. 여러분 이제 등비수열 공식 이어서 씁시다.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쓰고 또 하나 더 씁시다. 여기다가 1 빼기 공비분의 여기 첫째 항 쓰고요. 1 빼기 공비의 와우 공간이 없어. 항의 개수. 책 한 구석에다 씁시다. 마플 한 구석에다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이 공식에 의해서 여기 있는 거 한번 살펴볼까? 그럼 얘는 5에 자 노란 박스 부분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빼기 2분의 1분의 첫째 항 2분의 1에 1 빼기 공비 2분의 1의 항의 개수 n개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오랜만에 하는 등비수열 계산 여기가 이제 분모가 2분의 1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항이 어떻게 나온다고? 5에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이 나오는 거야. 아, 일반항 이제 찾았어.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에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을 계산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은 0으로 가기 때문에 극한값은 5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이번에는 107번을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보세요. 107번에 두 수열 AN, BN이 있는데 저거의 극한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다. 그치? 그러니까 AN 더하기 BN이 있는데 걔가 4의 n제곱이고 AN 빼기 BN이 있는데 걔가 3의 n 더하기 1제곱이야.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더해. 그럼 이 AN은 어떻게 되겠어요? 4의 n제곱 더하기 3의 n 더하기 1제곱이고 두 개를 변변 빼면 이 BN은 4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 더하기 1제곱이야. 그래서 AN은 2분의 1에 4의 n제곱 빼기 3의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더하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치? AN을 밑에 좀 쓸까? 그래서 AN은 정리하면 2분의 1에 4의 n제곱 더하기 3의 n 더하기 1제곱이고 BN은 2분의 1에 4의 n제곱 빼기 3의 n 더하기 1제곱 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찾으라고 해서 극한값. 요거 찾아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 AN분의 BN인데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쫙 나누는 거잖아. 그럼 얘들이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쵸?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하면 노란색으로 써보자. 자, 지금부터는 자, 이렇게 되겠지. 리미트 4의 n제곱분의 이거 아까 얘기해서 어떻게 쓰면 된다고? 3의 곱하기 3의 n제곱 4의 n제곱 빼기 3 곱하기 3의 n제곱. 자, 분자 분모는 분모에서 절대값이 미수의 절대값이 가장 큰 4의 n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눠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니? 계산이 리미트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1 빼기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돼서 얘들이 다 얼마 나오는 거야? 0이 되고 얘도 0으로 가지.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1분의 1이니까 1이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유형 1번과 기본 개념 설명을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 2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하나 둘씩 이제 풀어놓고 있으세요.